다우지수가 여러가지 불안한 재료 속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들이 생겼지만 백신이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도 좀 생겼습니다만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른 기대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도 우리 코스피 증시의 목표치를 모두 다 3000 이상으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최대 3200포인트까지 본 것 같은데요. 증시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목표치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내년 봄이 되면 고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왜 하필이면 내년 봄인지, 그 다음에 내년 봄 이후에는 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코스닥 상장사들 돈이 넘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현금 배당을 쑥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스닥 기업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현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늘어났을까요? 코스피 종목군들은 오히려 현금 배당을 주는 기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네, 목요일이고요. 오늘이 끝나면은 이제 또 3일간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장에 준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또 연말이죠. 그래서 내년까지 그냥 쉬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28, 29, 30 지금 3일 정도 다음 주에도 남아있다 칠 수 있지만,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올해 영업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휴를 그냥 즐겨버려야 되겠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쉬어버리자, 이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정한 어떤 증시, 또 다음 주가 되면은 28일이 배당 기준일의 마지막 그 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음 주는 불안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변동성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고 대응하시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시장이 좋다 보면은요, 뭐 불안정한 어떤 모양이 나오든 말든 그냥 나는 갈 길을 가련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조금 살펴보면은요, 다우지수가 0.4% 정도 상승했죠. 네, 그래서 3129포인트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됐고요. 3만포인트 계속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괜찮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 전환, 그리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나스닥은 조금 빠졌어요. 0.29%, 그래서 0.3%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12,771포인트예요. 뭐 그동안 올라왔었던 거를 많이 빼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양호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불안한 요소들은 일단 뭐 백신에 대한 부분, 뭐 변종 바이러스,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고민하고 있는 변수가 생긴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 부양책, 뭐 그런 이야기에 이어서 뭐 경기 지표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시장에 이런 어떤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경기 부양책 먼저 좀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양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작용한다. 이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가 가결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과 관련한 나의 견해는 예상과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법안은 정말로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1인당 6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로 상향해서 다시 합시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양책이 거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도 부양책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왜 합니까? 이게 아니라 더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거라서 어쨌건 결국에는 경기부양책은 승인될 것이다. 근데 뭐 타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빼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이제 취임 이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달 다 갔고요. 1월달, 2월달, 그래서 3, 4월 정도까지는 이런 경기부양에 대한 약발이 계속 먹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민감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다우지수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 되는 거고요. 나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좀 주춤해지는, 쭈그러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변종 바이러스, 이 변종 바이러스가 당연히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백신이 내년도 세계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투자자들의 베팅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백신이 지금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불안한 요소지만 다시 해소가 될 수 있는,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숨겨진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게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도 합의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며칠 더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합의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네, 악재가 해소가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장세가 워낙 좋고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냥 네, 계속 해소되는 국면으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지표도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이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먼저 보게 되시면 일단은 80만 건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난주 대비해서 8만 9천 건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조금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식, 아니면 뭐 비슷하다, 이렇게 나왔을 것이었는데, 이 예상치를 아주 그냥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제 봉쇄라든지 또는 이런 실업자 수의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줄었다라고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그 대규모 실업 상황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균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도 많다고 그랬죠. 10만 건대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봉쇄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대규모 실업자가 나타났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백신을 통해서 점점점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된다면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근데 뭐 악재라고 할 게 없죠? 그리고 뭐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들, 악재라고 나와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즉 뭐 계획이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향이 약간 좀 경기 회복 쪽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외국인의 매수 유입과 함께 우리나라도 대형주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형주가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는 약간 좀 주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너희들 좀 쉬어, 이제는 형님이 갈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배당주들이 요즘에 많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지막에 사들이려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속셈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제 시세 차익을 통해서 주가를 떨궈내고 대신에 다시 배당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판에 좀 조금이라도 싸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얘네들 그런 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해외 시장, 국내 시장 연결돼서 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시가 너무 좋아. 네, 무슨 사랑 고백하는 것 같아요. 증시가 너무 좋대요. 전문가들이 입 모아서 하지만 내년 봄이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시 전망치는 일단 3,000포인트는 다 넘겨놨어요. 네, 증권사들이 3,000포인트 다 넘겨놓고 최대 3,200포인트까지 잡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시 전망치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연초에 짧은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다. 이게 내년도 한 3, 4월 정도까지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4월 이후에부터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다시 3,000을 넘길 것이다. 근데 내년 초에 3,000포인트를 넘길 것이다 라는 것에 대부분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제로 올라가느냐, 그렇다면 그걸 따라가는 거고,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지, 자,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고 딱 찍어 놓고서 그렇게 갑니다 이런 예상치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봐야 되겠죠. 네, 금융투자업계들이 내년도 코스피 목표치를 3,000포인트 이상으로 대폭 올려잡았다. 하지만 증시 변동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연말 랠리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보통은요 연말 랠리 그리고 이제 연초 랠리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억눌려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엉두르는 모습이 있어서 억눌린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1분기 이내로는 네, 상승 장세, 강세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1분기까지는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증시가 왜 조정을 받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이유가 증시가 너무 좋아서라고 합니다. 경기와 증시가 너무 좋아져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증시가 너무 좋아지게 되면 유동성에서 문제가 생겨요. 즉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요. 이게 유동성을 통해서 올라간 상황이고 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돈을 풀어낸 주체들이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유동성 매입의 프로그램의 감소겠죠. 나 더 이상 이제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 사들이지 않을래, 뭐 대출 더 확대해주지 않을래,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새, 특히나 이제 또 중국이 이 규제를 보이고 있는 그 부채 위험, 뭐 지금은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걸 좀 봐주고 있는데 이제 좀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 하면서 이제 규제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또 휘청거릴 수 있는, 네, 당연히 우리나라 쪽에도 영향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뭘 나오냐면 기술주 반독점법, 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세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또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3, 4월 정도까지는 뭐 경기 회복에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담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왜? 증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그냥 이거예요. 지금 뭐 세계 경제가 나빠졌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너무 좋아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게 되고 주가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3,200포인트까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같습니다. 뭐 전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역시도, 네,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 1월 랠리 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공매도 전까지는 일단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흐름을 타고 그냥 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타 랠리도 조금 늦게 오고 1월 랠리 조금 늦게 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승 흐름, 그런 기조 잘 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살림이 넉넉해진 코스닥 상장사들이 줄줄이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코스닥 기업들이 작년에는 17건 배당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57건, 네, 57건으로 거의 3배 늘었죠? 네, 3배 넘게 늘었나요? 계산이 17 곱하기 3, 네, 하여튼, 네, 3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닥에서 집계된 현금 배당의 규모가 무려 2천억 원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써있네요. 258%, 거의 3배입니다. 3배. 네, 그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반기에 현금 배당에 대한 결정 공시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일까? 네, 지금 이제 작년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네, 2009년이요? 2019년 아닌가? 네, 작년에, 뭐, 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이제 24곳에서 18곳으로 코스피는 좀 줄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7년에서 2019년도에 17곳에서 57곳으로, 네, 크게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요, 일단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하는 테마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젠 같은 경우가 주당 1,500원의 현금 배당을 계획 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1,500원 배당한다고 해서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와닿지 않을 건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하면요, 작년에는 주당 100원을, 네, 주당 100원에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500원을 배당하면 15배죠, 배당금이. 네, 그러니까 작년에 주당 100원씩 받아서 이제 투자하시던 분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다면 무려 15배가 늘어난 배당금으로 대응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4% 정도의 배당을 받았었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15배 늘어났으니까, 네, 많죠. 네, 아무튼 그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코로나 특수를 통해서 뭐 실적이 늘어났던, 아니면 올해 장사를 좀 잘했던, 아니면 뭐 이런 그 주가 상승을 통해서 뭔가 좋은 흐름이 좀 보여줬던, 이런 식으로 나온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현금 배당의 증가는 긍정적이긴 한데요, 문제는 잠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면 지금 시젠 같은 경우의 실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가, 저 정도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번 연도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보고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시면 안 되죠. 네, 왜냐면 일단 현금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줘서 기업들이 돈이 부족하지 않겠지만은, 네, 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현금 유보율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올해와 같은 배당이 내년에도 나오긴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별 볼 일 없어. 네, 이렇게 나왔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는 상황에, 지금처럼 이제 시젠이 만약에 주당 1,500원을 올해 배당을 했어요. 근데 내년이 돼가지고 다시 주당 100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네, 이 실적이라든지 배당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반드시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슬슬 관심을 좀 가지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준일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24일 오늘하고 28일까지밖에 이제 기준이 되지 않는데, 마지막에 올라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종목별 포인트 잘 보시고요.
마찬가지예요. 배당주도 너무 올라간 기업들 매수하게 되시면은요, 기준이날 떨어지게 되면서 배당 수익률보다 더 많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밑에서 사가지고 배당주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배당주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불안한 재료들 속에서도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봄이 고비가 될 것이다. 내년 봄쯤이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재밌는 게, 장이 너무 좋아서, 시장 경제가 너무 좋아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올라서 조금 쉬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넉넉한 코스닥, 코스닥 상장사들이 돈을 이번에 많이 벌어서 현금 배당을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이번 연도 배당을 즐기고 나서 내년도에도 또 더 이렇게 많이 주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50달러에서 70달러로 뛰어오르는 주식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상승세를 타고 50달러까지 오른 주식이 다시 45달러로 후퇴하는 현상은 마치 무용가가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움츠려 있는 것과도 같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아주 장밋빛 환상 꿈에 젖어가지고 그냥 막 높은 데서 쫓아가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다 물려요. 다 물리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기업들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정은 더 많이 가려는 하나의 움직임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어떤 변화, 기본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은 꼭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